조금 더워도 좀만 참아. 에어컨 안 튼다. 이거 리모컨. 이과생들 중에 리모컨 대박 나는 애, 저 개발하면 대박 날 거야. 걔는 평생 놀고 먹어. 자손 대대로 놀고 먹을 수 있어. 리모컨만 저것만 제대로 개발하면. 1번 넘어가고요. 2번도 넘어갈게요. 3번도 넘어갈 거고요. 4번. 4번 진짜 없는 학교 거의 없죠? 4번도 넘어갈게요, 그냥. 5번도 넘어갈 거고, 6번도 그냥 모양 확인하고 판별식 쓰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7번도 뭐 거꾸로 하면 되죠. 검사식 만들어서 나머지 빼고 3x-5로 나누면 되죠. 근데 뭐 저희는 항등식으로 채워놓으면 되니까 필요 없고, 8번도 결국 판별식 쓰는 거고, 9번 항등식인데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항등식 정도는 그냥 맞춰야죠, 그죠? 10번. 제가 그 선생님들하고 스터디 하잖아요, 그죠? 저기 우리 학생들 말고도 다른 학원의 학생들도 10번 못 푼 애들 많대. 10번 풀었어? 여러분 맨날 보던 거랑 좀 이상한 식 나왔죠, 그죠? 맨날 보던 건 이거죠. 얘랑처럼 보면은 합의 제곱에서 두 곱을 빼면 되죠. 2개짜리도 마찬가지고 3개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이게 아니라 이상하게 막 중간에 빼기들이 있어요, 그죠? 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항등식이잖아요, 항등식. 이거 항등식이죠? XYZ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숫자 집어넣어도 되고, 문자 집어넣어도 되고, 식 집어넣어도 돼요, 항등식. 여기 마이너스 Z로 돼 있으니까, Z를 마이너스 Z로 한번 바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Z 자리에 마이너스 Z를 대입해봐야지. 그럼 이거는 그냥 Z 제곱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G로 바뀝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YG로 바뀌고, 여기가 마이너스 GX로 바뀌죠? 그럼 쟤랑 완전 똑같은 구조죠, 그죠? 똑같은 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대입하면 되죠. 얘는 4고, 마사. 얘는 5로 대입. 그러니까 16에서 10 빼니까 4. 선생님이 살짝 요것만 바꿔놨어요. 이거 항등식이에요. G에다가 마이너스 G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쏘리. 계산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요새는 계산을 거의 안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안 되네, 이상하게. 16 빼기 12. 오케이. 됐나요? 이상하게 나온다 해도 쫄지 마세요. 그냥 기본 베이스, 이게 항등식이니까 여기서 뭐 바꾼 건가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지, 승영아? 10번이 조금, 뭐, 우리 학원 말고 제가 스터디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학원들도 잘 못 푼대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11번도 그냥 연립해서 판별식 D 0보다 크다 쓰면 되죠. 물론 연립한 다음에 꼭지점을 사용해도 됩니다. 꼭지점. 자, 12번 뭐, 제한 범위 있는 최대 최소인데, 뭐, 특별히 꼬아놓은 거 없습니다. 그냥 구하시면 되고, 꼭지점 마이너스 3인 거 다 보이고, 포함되는 것도 보이고. 자, 13번. 13번 열심히 곱하고 있는데 제곱의 거듭제곱이죠. 제곱의 거듭제곱. 제곱을 1개 곱한 거고, 제곱을 2개 곱한 거고, 제곱 3개, 4개, 제곱 5개까지 곱한 거죠.
여러분은 제곱이 어떤 숫자인가가 궁금하죠? 그럼 제가 족보에 있는 애죠?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애예요? 밑에가 2i고 위에가 2니까 유리화하면 마이너스 i 되는 애죠? 아, 실수와 마이너스 i 되는 애죠? 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i 쭉 연속해서 5개. 그러면 마이너스 i도 똑같이 연속해서 4개 더하면 쭈르륵 0 돼버리죠? 뒤에 거부터 지우세요, 4개. 여기 마이너스 i만 하나 남겠습니다. 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그래서 1번 되겠죠, 마이너스 i. 쟤도 이제 족보에 있는 워낙 유명한 수. 실수해보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제가 왜 유명한 수인지 한번 살짝 얘기한 적 있죠?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i. 그래서 여기 있는 애라고 그랬죠, 여기. 45도. 북소평면 회전시키는 거. 회전시키는 거. 다 그런 의미를 갖는 숫자예요. 그냥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변형 문제 재밌는 거 나왔네요. 그냥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재미있는 변형 문제. 거의 대부분 다 외우고 있죠. 완전 제곱식.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는 거. 3개짜리 완전 제곱식, 3개짜리 완전 제곱식 굉장히 자주 다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고, 얘 0이니까 2분의 1이야 필요 없고, 양변에 2 곱하면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다. 그럼 다 각각 0이니까 A는 B는 C인 이런 정삼각형이 돼버리겠죠. 정삼각형. 워낙 유명한 애고. 얘도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 P의 1은 마이너스 2.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 P의 마이너스 2는 1. 근데 2차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를 응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검산식 만들고 목숨 모르니까 뭐 대충 이따 치고 나머지를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해야 되죠. 그래놓고 양변에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죠. 그죠? 자, 이건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검산식 설정해서 하는 것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객관식에서는 빠른 속도로 해야죠. 그죠? 객관식에는 빠른 속도로 해야 돼. 어차피 여기다 1 대입할 거야. 얘네는 어차피 다 0된 애들이고,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할 거야. 그래서 빼겠지, 당연히. B 없앨 거면 B 무조건 사라지. 빼면 B 무조건 사라지니까, 그지? 그래서 공식처럼 외우셔도 되죠. x-알파, x-베타 해가지고 공식처럼 외우셔도 되죠. 이게 P알파일 거고, P베타일 거고, 공식처럼 외워서, 알파, A알파 플러스 B는 P알파. 공식처럼 외우셔도 돼. 베타 A 플러스 B는 P베타 해가지고 뺄 거니까. A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P알파, P베타. 고3 수능 때까지 가져갈 거냐? 그건 아닌데, 시험 전날 외우고 싶으면 이렇게 외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P알파 마이너스 P베타. 이렇게 공식처럼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B는 이제 여기 대입하면 B 나오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면 B 나오는 거.
이게 이거 싹 보면서 이제 홍길동 가출 안 시키려면 무슨 얘기 해야 되는데, 이거 싹 보면서 홍길동 가출 안 시키려면 무슨 얘기 해야 되는데, 홍길동을 가출시키지 않으려면 이게 뭔지 모르냐? 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럼 얘는 뭐냐? 자, 홍길동을 가출시키면 압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한다. 얘 뭐야? 이것까지 해줬다, 내가. 뭐야, 이제. 기울기지? 기울기 구하는 거지, 기울기. 그지? B 빼기 A분의 F 빼기 F의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지운다. 기울기야, 이게 기울기. 지나는 점이고, 이게 기울기잖아. 여기 기울기 맞지? 이게 기울기라고 부르는 애 맞지? 1차 함수에서 기울기라고 부르는 애지? 저게 나중에 많이 쓰일 거야. 지금 여기서 이걸 외우는 것은 뭐, 고3 수능 때까지 가져가지는 않을 건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얘를 쓱 넘긴다고 쳐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는 뭐냐? y는 px랑 y는 ax 플러스 b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연립하자 해서 연립해 놓은 식이야, 이게. 그치? 가관법 빼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얘와 얘의 교점 구하세요. 그럼 이게 연립해 놓은 거거든. 연립했더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이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이런 뜻이거든. 오케이? 그런 뜻이야. 1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야. 이 함수랑 이 함수가 1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난다. 따라서 얘는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란 뜻이잖아, 그지?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은 계속 얘기할 거야. 점점 계속 보게 될 거야. 아니, 갑자기, 열심히 나누더니 갑자기 왜 함수의 교점 얘기를 하고 또 갑자기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을 풀고, 함수 방정식 부등식 관계에서 재구성하고 이런 것들 한번 꼭 다시 계속 보세요. 그거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혀야 돼. 수능 1등급 받으려면. 얘는 켤레근 이론 그대로 나온 거죠, 그냥. A, B 실수라는 조건 붙여놨으니까, 켤레근 이론, 켤레근. 요게 좀 낯서네. 뻔하게 위치 물어보았으니까 교점 개수 물어보는 건데, 그래프에서 좀 낯설게 냈네. 어쨌든 연립은 해야지. ax 제곱 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b. 교점 개수 물어보니까 판별식 써야죠. 이걸 근을 풀려는 생각은 안 하겠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 부호 판단할 건데 8ab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1에서 1보다 큰 수를 뺐으니까 음수예요.
그래서 교점 없어? 아, 근데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이 우리를 이제 시험에 빠뜨리고 있어. 교점이 없는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 그쵸? 4번이랑 5번이 교점이 없어. 그럼 우리는 4번하고 5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4번하고 5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조건은 예쁜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여러분들, 직선과 이차함수 나왔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직선은 기울기랑 정점을 확인하는 거고, 이차함수는 꼭지점하고 모양을 확인하는 거고, 꼭지점이 대칭축이기도 하고, 꼭지점의 X좌표가 대칭축이기도 해. 대칭성도 반드시 이용해야 돼. 모양이 위로 블록도 있고 아래로 블록도 있으니까 모양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 모양은 누가 결정하냐면 이차함수 모양은 A가 결정하지, 그죠? A의 부호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를 생각할 거야. 그러면 이제 A의 부호 0보다 큰 거를 생각하자. 먼저 이거부터 생각할게. 그럼 아래로 블록인데, 아래로 블록. 요 그래프일 확률이 있네. 그런데 A 부호를 내가 지금 0보다 크다라고 정했어. 조건은 이거 하나뿐이 없어. 이걸로 해석해야 돼. B도 무슨 수여야 되냐? 네, B도 플러스여야 되는 거죠. 그럼 B는 무슨 의미냐? B는 보니까 1차 함수의 정점이 0,-B네, 그죠? 1차 함수의 정점이 0,-B야. 그래서 저희가 B가 플러스기 때문에 정점이, 직선의 정점이 -B, 0,-B.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아, 맞아. 아래로 블록에 Y절편 음수. 아, 이것도 맞아. 근데 B는 또 어디에도 있냐? 2차 함수의 Y절편이기도 하죠, 그죠? B는 2차 함수에도 붙어 있잖아, 그지? 2차 함수에도 0 대입하면 B인 거지, 지금, 그지? 봐봐. 그러면 2차 함수의 Y절편 B도 양수해야 되잖아,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여기 뭐야? 음수로 돼 있죠? 그러니까 5번은 안 되고, 답이 4번인 거죠. 자, A 음수인 것까지 해서 정확하게 4번인지 확인해 볼게요. A 음수면 위로 블록이야. 그리고 A가 음수기 때문에 곱해서 1보다 크려면 B도 음수해야 돼. B가 음수니까 정점이 아까 직선의 정점이 0,-B였는데 B가 음수니까 Y절편 양수 맞네. 여기 찍히니까. 그 다음에 아까 B가 이 2차 함수 꼭지점의 Y절편이었죠. 2차 함수의 Y절편. 아, 나 왜 기침 나오지 계속? 우리 에어컨 틀었냐? 기침이 계속 나오네. 얘도 B였죠? 얘 음수. B가 현재 음수예요. A가 음수니까 B도 음수. 여기 Y절표 음수인 것도 맞네요. 4번 그래프가 정확히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로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너네 직선하고 이차함수 중요한 것들 다 체크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가면서 이차함수 모양도 생각하고 그때 B는 어떤 부호일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B의 의미 찾아가지고 맞는 그래프 찾아봐 이런 식으로 잘 만든 문제네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렇다고 변별력이 엄청 높거나 그렇진 않은데 잘 만든 문제입니다. 지울게요. 요건이 하나뿐이 없어서 저희가 이것저것 경우를 나눠가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것도 괜찮고. 이런 유형의 문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풀어봤죠. px를 2차식으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가 4x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px는 검산식
그런데 일단 이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오고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되냐? 자, 이걸 생각하라는 건데, 자, 이걸 줌으로써 이 식을 변형하는 거라고 그랬죠. 변형. 물론 정말 개무식하게 나눠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쫄 필요 없어요. 아, 개무식하게 나눠도 돼요. 나눠야지. 나 검산식 할 줄 알아. 이제부터 나 나눈다. 당연히 나눠도 돼요. 아무 생각 안 나면 나눠서 맞춰. 아무 생각 안 나면 나눠서 맞춰. 가장 기본 풀이야. 나눠서 맞춰야 돼. 아무 생각 안 나면. 근데 이 식 변형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변형시키는 거. 나머지는 1차로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정리 쓰면 돼요. x에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죠. 1차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나머지 정리로 구하는 게 편해요. 나누지 말고, 조립제법 같은 거 하지 말고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마3이네, 그죠? 얘는 0 될 거니까 마3. 나머지는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목만 찾으면 되는데, 목만 찾으면 목 찾을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얘를 쓱 넘겨서 px에다 3을 더한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눠버리겠습니다. 여기다 3을 더해서 x 플러스 1로 나눌게요. 그러면 얘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니까 아싸, 얘는 요걸로 나눠지고 얘는 3 더했으니까 4x 플러스 4 되니까 4로 나눠지네. 이렇게 채워도 금방 채우죠. 마이너스 3 쓱 넘긴 다음에 나눠버려도 되죠. 자, 그냥 변형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그냥 변형. 저 절대 안 나눌 겁니다. 주어진 식 그냥 변형할 거예요. x 플러스 1이 인수라는 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다 x-2에다가 qx 채우면 되겠네. 아싸, 그리고 여기다 4x 플러스 1. 이러면 되는데요? 안 되죠? 얘 나머지니까 나누는 식 x 플러스 1보다 차수가 어때야 돼요? 차수 작아야 되지? 지우야? 아픈 거 아니지? 차수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채우면 망한 거야? 나누다 만 거지, 지금 얘가 슉 나누다가 4x 플러스 1, x 플러스 1 있는데, 그만 나누고 얘가 나머지 이렇게 한 거지, 그지? 한 번 더 나눠야 되죠, 그죠? 얘만 한 번 더 나눠서 써주시고,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 붙여주시면 되죠. 나누다 만 거예요. 그래서 식변형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저게 어렵다 싶으면 나머지 종류로 나머지 구한 다음에 넘겨서 그냥 나눠도 상관없어요. 이게 4x 플러스 4니까 x 플러스 1로 나누면 4로 될 거니까. 어떻게 하든 맞추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든 맞추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식변형에서 하는 거 몇 번 해봤어요. 그 다푼에서도 있었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많이 해봤으니까 한번 복습하시고. 나올 거예요, 또. 자, 3번은 아까 그 2차 함수가 조금 그렇고, 여기 얘가 이제 1등급 변별 문제죠. 1등급 변별 문제는 얘죠. 저희들 많이 봤던 거죠.
얘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1등급 문제예요. 저희가 이제 다푼에서 변형 형태로 한 3가지 유형 정도 봤었어요. 이거랑 비슷한 형태로. AB가 정수고 n이 50 이하의 자연수이다. x세제곱 플러스 AB 빼기 4의 x 빼기 n 중에서 x 더하기 2, x 빼기 a, x 빼기 b의 형태로 인수분해 되는 다항식의 개수를 구하세요. 여러 가지로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수가 보이네요. 감춰진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드러나 있죠, 인수. 그러면 이제 인수 정리.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이네. 이렇게 여러분들 인수 정리를 떠올려서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n은 0 해서 n은 마이너스 2ab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를 찾아낼 수 있죠. 인수정리 썼습니다. 인수정리.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 하라니까 인수분해 할게요. 인수분해 할 건데 n 때문에 인수분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n 자리에 그냥 다시 마이너스 2ab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4의 x의 플러스 2ab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바로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까 x제곱에 항등식으로 쑥쑥 채워넣으면 돼요. 아니면 죽어도 조립제법 하겠다는 학생이 있으면 조립제법 하세요. 그거 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조립제법 해서 하셔도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립제법으로 하셔도 돼요.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근데 아마 항등식으로 채우는 거 연습해 놓으면 두고두고 행복할 거예요. 나올 때마다 조립제법, 때마다 조립제법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다 채웠습니다. 그 얘가 얘란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얘는 쓱쓱 제끼고요. 얘가 얘니까 A 플러스 B가 2입니다. 라는 사실까지 추가로 찾아냈네요. 자, 이제 이거 갖고 찾아야죠. A 플러스 B는 2인데 마이너스 2AB가 N이어서 이 새끼가 50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자연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그때도 계속 찾았잖아요. 집어넣어서. 자, 근데 아무거나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 붙어 있어.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나 음수, 하나 양수 이렇게 넣어야 돼. 하나 음수, 하나 양수 넣어야 돼. 그래야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지, 그지? 그래서 합이 2 되면서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인 걸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1하고 3 되겠죠? 마이너스 1하고 3 돼요. 그러면 n은 6. 50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다. 마이너스 2하고 4 가능합니다. 그러면 4, 4, 16. n은 16. 역시 주어진 범위 내에 포함돼요. 마이너스 3하고 5. 그러면 n은 30. 주어진 범위에 포함되고요. 마이너스 4하고 6. 합이 2.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8, 6에 48에서 n 48. 마이너스 5하고 7부터는 50을 넘어가니까 안 되죠. 70 돼버리니까 50보다 커져버려서 안 돼요. 그래서 4개. 선부에서는 이걸 1등급 변별 문제로 냈네요. 선부 문제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 안 풀어봤던 애들은 못 풉니다. 절대로. 안 풀어봤던 애들은 절대로 못 풀어요. 처음 보는데 이거 풀 수 있는 학생들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인수정리 말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얘를 능력해서 선생님 저 3차 방정식 근과계수 압니다. 저 수상 다 끝냈잖아요. 3차 방 근과계수 알아요.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0이네요.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해서 n이네요. 그냥 바로 끝난 거죠. a, b 관계를 다 찾아냈어요. n하고의 관계까지 다 찾아냈습니다. 저 수상 다 선행했어요. 저 3차 방정식 근각에서. 아니 왜 뜬금없이 갑자기 방정식이요? 제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면 능량이라는 방정식 만들면 얘 해 마이너스 2하고 a하고 얘 해도 마이너스 2하고 a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얘보다 훨씬 편하죠. 그 다음부터 여기서는 찾아야 되는 거고 a 플러스 b가 2라는 사실도 알았고 a 플러스 b가 2라는 사실도 알았고 n이 마이너스 2ab라는 사실도 알았으니까 n의 범위에 맞춰서 찾아내야 돼. a 플러스 a하고 b하고 푸는 게 아니야. 왜?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잖아. 푸는 게 아니야? 푸는 거 아니야. 못 풀어? 대입해서 찾으면 돼.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로 가는 것이 수상을 끝까지 선행했다면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쉽기는 쉬워. 이 20번 문제는 아마 교과서에 있겠죠. 활용 문제는 보통 교과서에 있는 걸로 내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푼회에서 거의 비슷한 거 풀었죠. 다푼회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 풀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거기가 x%일 때 2분의 x%였나? 2x일 때 x였나? 증가감소하는 것도 뭐 똑같고. 시연아, 풀어? 이거 풀어? 아니요. 안 풀어도 되니? 자, 그 다음에 논수령 21번. 얘도 너무 많이 본 거죠? 저희는 이거는 뭐 그냥 거의 그냥 10번도 넘게 보는 거죠. 선생님이 시험지 좀 달랜다. 하필 그때 딱 올라. 자, 짝수 번째들만. x 1대2, x 마이너스 1대2, 그리고 더하면 짝수 번째들만 남죠. 그죠? 빼면 홀수 번째들만 남는 거. 이것도 뭐 너무나 많이 봤던 거라. 짝수 번째 애들만 구하세요.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더하면 짝수 번째, 빼면 홀수 번째.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되는데 짝수 번째, 홀수 번째 구하려면 1하고 대입해야지. 얘도 그냥 판별식 쓰는 거죠. 판별식. 판별식 쓰라고 했습니다. 판별식 쓰라고. 판별식 쓰는 문제예요. 판별식. 자, 그래서 자, 설명은 다 끝났고요. 자, 정답 불러줄 테니까 채점하세요. 정답 써줄 테니까 채점하세요. 부르면 잘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써줄게요. 5개씩 잘라서 써주겠습니다. 2, 5, 5, 4, 3, 2, 4, 2, 2, 1. 네. 예. 학부모님이요? 잠깐만. 이 시간에 와요. y자리에 3-x 대입해서 y자리에 3-x 대입해서 y자리에 3-x 대입해서
그러고 나면 우리가 y는 3x-x라는 이런 y는 3x-x라는 이 조건에서 x에 대한 어떤 특정한 범위가 있나요? 특정한 범위가 있을까요? 여기 x가 어떤 숫자여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그럼 여기에는 x에 대한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x, y는 실수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 따라 붙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그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y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x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런 조건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대입한 다음에 그냥 항등식 가면 돼요. 아니면 저는 숫자 대입할 거예요. 0, 3 대입하고요. 1, 2 대입하고요. 2, 1 대입하고요. 뭐 3, 0도 대입해 볼까요? 뭐 원하는 대로 해. 대신 0, 0 같은 거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입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x, y에 대한 항등식이냐? 그렇진 않아. x, y에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된다. 그렇진 않아.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넣어야 돼. 숫자 넣고 싶으면. 다만 y 자리에 3-x를 대입하고 나면 여기 x는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여기에다가는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x에 따로 제한이 없어요. 여기는. 이런 데서는 제한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읽을 수 있어야 돼. x 3보다 작거나 어떻게 되네? 이런.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 이 문제도 우리가 다프렌에서 봤던 똑같은 문제 있었고. 자, 11번 켤레근 이론 해서 근각에서 쓰는 것도 나왔고 12번 제한 조건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성포랑 선보고가 왜 이렇게 비슷한 거 같지 문제가? 자, K의 값이 관계없이 항상 중근. 판별식 D는 0이 K 항등식 그제? D는 0이 K 항등식. 판별식 D는 0이 K 항등식. 쟤도 엄청나게 많이 봤던 거고요. 얘는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려나 아니면 다프네 할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었나? 뭔지는 아시죠? 적당히 2개씩 전개해서 1차원까지 갖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fx의 제곱이 되게 할 거야. 됐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똑같은 애 나왔으니까 이거 치환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a 플러스 24, a 플러스 18, k. 그러면 a제곱에 42a, 24 곱하기 18 플러스 k. 이놈의 판별식 D가 0입니다. 완전 제곱식. 아니면 반의 제곱이 얘예요. 21의 제곱이 24 곱하기 18 플러스 K입니다. 이렇게 가시고. 근데 이 문제는 노리고 낸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숫자도 엄청 크고 계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산하다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평균 치환. 치환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평균 치환 더하고 나누기 2. 평균 치환 더하고 나누기 2x제곱 2로 나눴으니까 x제곱이고요. 11x, 11x, 22x 2로 나눴으니까 11x예요. 사실 앞에 두 개는 똑같기 때문에 평균 치환해도 똑같아요. 똑같은 애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똑같은 거지 뭐. 24하고 18만 더하고 2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0인데 2로 나눴으니까 21 되거든요. 이걸 치환해 봅시다.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평균 얘기하면서 수화 저한테 들었던 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됐어요. 중점, 대칭, 그리고
수원까지 하는 애들은 등차, 중앙 이런 의미도 지닌다고 그러면서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 그런 얘기도 했을 건데 잘 보세요. 얘를 A로 치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A에서 3 더한 거예요. 여기다 3 더하면 24 됩니다. 얘는 A에서 3을 뺀 거예요. 전개하면 A제곱 빼기 9되거든요. 더하기 K인데 이게 뭔가 제곱이래. K는 당연히 얼마나 얘기냐? K가 얼마가 돼야 뭔가 제곱이 돼? K 얼마 되면 제곱되잖아. K 숫자 상수. 그죠? 굳이 쑥쑥 없어지니까 A제곱. 선생님이 숫자 크게 만들어서 아마 이 선생님이 이 생각 했을지도 몰라요. 너네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이게 평균, 중점, 대칭, 등차 중앙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3초 만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3초 만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잘 봐. 어차피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전개할 거야. 앞에 두 개는 똑같고 24와 18의 평균을 구할 거야. 그러면 빼기 3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9니까 K는 그냥 9지. 그제? 마이너스 3 빼기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9 나오니까 K는 구해야 돼. 해보자. 됐어요? 15하고 7, 그지? 15하고 7, 22, 11, 중점, 평균 11, 빼기 4 더하기 4, 그지? K는 16. 그러면 완전 제곱. 됐어요? 하나 더 해봐. 이번엔 마이너스 K. 역시 완전 제곱. 24, 16. 그죠? 40. 중점 20. 평균 20. 더하기 4. 빼기 4. 오케이? 마이너스 16. K도 마이너스 16. 이번엔 빼기로 바꿨다, 내가.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6을 빼야 0되지? 평균 치환하는 거예요. 평균 치환. 평균은 중점의 역할도 하고, 중점은 대칭의 역할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라서, A에서 3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고, A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간 거랑, A로 접으면 정확히 겹쳐. 맞지? 얘랑 겹치지 정확히 A로 접으면, 대칭의 중점 역할도 하는 거예요. 대칭의 중점. 대칭의 중심 역할도 하는 거예요. 평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수능 때까지 계속 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냐 해가지고 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몰라도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알면 금방 푸는 거죠. 몰라도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알면 금방 풀어요. 평균을 치환하면 이런 문제는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기호야? 평균 치환 한번 써먹어봐. 다음에 자 15번
보기차식 역시 제대로 노리고 시간 걸리게 냈습니다. 아, 시간 걸리게 내. 자꾸. 얘만 인수분해하라 또는 얘만 인수분해하라 그런 문제들이 보통 쉽게 내는데 이분은 보기차식 두 가지 유형 다 냈죠. 그죠? 제곱 치환해서 인수분해되는 형태 하나 냈고 제곱 치환하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 내가지고 중간에 넣어주고 빼서 넣어준 애까지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인수분해하는 것까지 둘 다 동시에. 그래서 이것도 기본 당연히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시간 많이 걸리게 둘 다 한 문제에 넣어놨어. 4a니까 4x제곱해서 2x의 제곱이니까 제곱차 돼서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x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x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에 x제곱 플러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3까지. 아, 이 성과는 시간 안에 못 풀. 웬만한 학생들 시간 안에 못 풀걸? 자, 다음. 얘는 보기차식 정형화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이름도 있고 인수분해 방법도 정형화되어 있는 거니까 나오면 무조건 맞춰 외워서 저 정도 노력은 해. 당연히 하셔야지. 저 정도 노력도 안 할 거면 1등급을 어떻게 받아. 다음. 복소수와 켤레복소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한 쌍입니다. 한 쌍. 그리고 실수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수냐 아니냐. 마법? 마술병? 아이가 있어요. 허수라서 보이지 않습니다. 제곱? 마이너스 1 돼서 실수로 이제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납니다. 성질들. 이 정도는 외워두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정도 외워주시면 문제 푸는데 훨씬 더 속도 빨라지는데 외우기 싫으면 안 외우셔도 상관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거는 기억하세요. Z와 Z바의 대칭식 Z를 Z바로 Z바를 Z로 바꿨을 때 식이 같아요. 대칭식. 얘는 무조건 실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데 실수예요. 따라서 이것도 실수예요. Z랑 Z바를 서로 바꾸면 원래 식하고 똑같은 식인데요? 대칭식이네? 실수. 오케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Z와 Z바의 대칭식은 항상 실수예요. 대칭식 아닌 거는요, 해봐야 돼. 대칭식 아닌 건 해봐야 돼. 대칭식 아닌 건 해봐야 돼. 얘 대칭식이고 얘도 대칭식이라 얘네들 무조건 실수야. 대칭식 아닌 건 해봐야 돼. 대칭식 아니면 실수 아니냐. 그렇지 않아? 대칭식 아니어도 실수일 수 있어. 그건 해봐야 돼. 자, 기억은 대칭식은 아니에요, 일단. 만약에 여기 플러스 1로 나와 있으면 뭐야? 대칭식이죠. 얘네들 자리 바꿔도 똑같은 식이지? 그러면 그냥 실수지. 해봐야 돼. ZZ바 마이너스 1에 Z바 빼기 Z. 실수. 실수? 얘가 마이너스 2bi. 허수죠? B가 0이 아니면 허수입니다. 물론 B가 0일 수도 있지만 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항상 실수라는 명제는 거짓이죠. 얘는 통분하면 Z 더하기 Z바 0. 2A 0이니까 A가 0.
0은 아닌 복소수, B는 절대 0이면 안 되네. 그러면 BI만 남는데 Z가 A가 0이니까 BI인데 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0은 아닌, 그러면 음수.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 되죠.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 순허수란 뜻이죠. 순허수.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 자, 얘는 그냥 하면 바의 제곱이니까 A제곱은 B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A는 뿔마비, 그래서 A가 B일 때 A가 마비일 때 나눠서 또르륵 하는데, 그렇게 해석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되냐? 실수라면 항상 빠 붙인 놈이랑 같다. 실수는 항상 빠랑 같다. 이게 같으면 실수, 빠 붙여서 같으면 실수. 5장. Z세제곱 마이너스 Z바 세제곱 플러스 Z바 제곱 마이너스 Z제곱 Z바.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응? 잠깐만, 뭐 잘못했는데? 여기가 플러스인가? 플러스? 오케이. 얘 얼마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조건 얼마로 줬어, 얘? 0이라고 줬지? 0인 거 맞지? Z-Z바 2B I 4제곱하면 16B제곱 B 4제곱 0보다 커 같은 거 맞죠? 실수는 4제곱하면 항상 0보다 커 같으니까. 얘도 보기 개수도 4개로 주고 식도 그냥 간단하게 준 게 아니라 얘도 곱으로 줬고 뭐 역수들의 합으로 줬고 얘도 뭐 제곱의 합 주고 막 얘는 4제곱하고 막 얘도 조금 복잡한 분쇄꼴의 형태의 제곱 나와 있고 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게 만들었어. 문제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지효는 엄청난 속도로 풀어제껴야 돼. 그럼 지효는 지금부터 수학 반복 연습을 엄청 해야 돼. 보자마자 막 풀어내야 되거든.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걸까? 잠깐만 생각해보자. 30초만 고민해볼까? 이러고 있으면 뭐 25문제 푸는데 벌써. 응? 그 디귿에 응. Z제곱하고 Z제곱하는 그 대칭식으로 못 풀어요? 예? 내가 대칭했었는데요. 그러니까 Z하고 Z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할 수는 있지. Z 더하기 Z바 제곱 빼기 2Z Z바는 0 해서 이렇게 가는 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얘는 2A죠. 얘는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지.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얘가 대칭식은 아니거든 지금. 여기가 빼기라서 바꾸면 달라지잖아, 그지? 그러면 앞에 식은 바꿔도 되잖아요. 얘는 되는데 얘는 조건인데 대칭식이라 실수인 건 맞는데 0이라고 실수 중에 0이라고 줬잖아. 0되는 Z는 뭐냐? 그건 또 생각해봐야지. 실수인 건 맞는데 실수 중에 0이라고 그랬으면 0 되려면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A랑 B, A가 마이너스 B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나와.
그래서 첫 번째 A는 B일 때 그러면 Z는 A 플러스 AI.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B일 때 그럼 Z는 A 마이너스 AI 해놓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Z제곱은 제곱에서 제곱 빼니까 플러스 2AI. 그 다음에 Z에서 Z바를 빼면 A 마이너스 AI를 빼니까 2A. 응? Z바를 빼는 거지. Z바를 빼니까 2AI. 그래서 1, 실수 맞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대로 서술형으로 한다면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야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나? 아니면 내가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혹시? 괜찮아? 자, 얘도 항등식으로 채워넣기 합니다. 항등식으로 채워넣기 해요. 당연히 x겠지? 그리고 플러스 4일 거고, 그죠? x제곱에 4x제곱이면 5x제곱. 이걸 그냥 나누면 안 돼. 큰일 나. 나누고 있으면 하루 종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는 수상 다 선행했으니까 근거하게서 쓸게요. 얘가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이걸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고, 이렇게. 그러면 는영 했을 때 이놈은 0 또는 이놈은 0에서 이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으로 나뉠 건데, 두근의 합 마이너스 1이지, 그지? 두근의 합, 세근의 합 마이너스 5지. 세 개 합쳐서 마이너스 5인데,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1이야? 여기 마이너스 4 있어야 되지, 그지? 그래서 근거계수로 x 플러스 4 그대로 채워도 되죠, 그냥. 그 다음에는 A를, 이게 A야, 이제. 그 다음 거 보여줄게, 또. 그냥 찾아, 이렇게. 그 다음 거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대. 그랬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검산식 만든다. 검산식 만들어 놓을게. 이렇게 되지, 그지? X에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지 말고, 오케이? X에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연립할게요. 그러지 말고, X제곱에 1 대입. X제곱에 1 대입해. 그래도 이거 0돼서 날아가지 않니? 그치? 얘만 남지, 나머지만 딱 남지, 그지? X제곱에 1 대입한다. X제곱 플러스 4X가 X제곱에 1 대입할 거야? 그럼 현재 이렇게 되지. 4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 나머지는 4X 플러스 1. 나머지는 4x 플러스 1. 이게 나머지였잖아, 그지? 나머지는 4x 플러스 1, 맞아? 나머지 구했잖아, 내가 지금. 이것까지 써줘? A는 4, B는 1. 이것까지 써줘? 그래서 나머지는 4x 플러스 1 써줘, 이렇게? 영대계에서 이 새끼를 날리고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얘도 모르지만 나는 이거만 구하고 싶어. 얘는 구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얘가 있어서는 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새끼를 날려버립시다. 그래? 그럼 양변에 x에 1 대입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원리가 그거잖아, 그지? 근데 나는 x제곱에 1 대입할 거라니까. 그래도 얘는 날라가잖아. 얘 그대로 살아있잖아. x제곱에 1 대입했으니까. x제곱에 1 대입해서 x제곱에 1 대입해서 4x 플러스 1 나머지. 이게 이따위로 나왔을 때는 이것도 이 선생님이 이걸로 나오는 건 알지? 이거는 x 세제곱이 1인 거죠? 이거 0대게 대입할 거 아니야? 오메가 대입하는 거지, 원래 오메가 대입. 근데 이거 양변에다 x 플러스 1 하나씩 곱하면 x 마이너스 1이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송명석. 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 세제곱 빼기 1은 0이어서 x 세제곱은 1 되지, 그죠?
이거는 그래서 x제곱자리 1 대입하면서 해도 되죠. 오메가 대입하는 거랑 똑같아. 오메가 대입하는 거예요. 원래는 오메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근데 노리고 x제곱에 1 대입하면 헐 x제곱 더하기 4x x제곱에 1 아싸? 검산식 따위도 만들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x 플러스 4 딱 찾아놓고 x제곱에 1 x제곱에 1 4x 플러스 아싸 3초. 중요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되냐? x제곱에 1 대입해도 돼. 그래서 얘가 쓱 날아가면 얘는 그대로 살아있어.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좌변이 뭐가 되는지만 찾으면 다 구할 수 있어. 또 해본다. (2로) 가면 되나? 오케이. 자, 2로 간다. 설마 순진하게 4 찾고 전개 다 해가지고 A랑 B도 다 찾고 그런 짓 하진 않겠지? 4 찾았습니다. 아싸! 아, 이제 마이너스 x에 4x니까 얘는 3. 이것도 또 연락에 다 전개해서 하지. 얘는 마이너스 4. 아, 그러면 이게 다시 x제곱 마이너스 1의 qx에 ax 플러스 b니까, 아, 양변에, 아, 여기 px 플러스. 아, 양변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한 다음에, 양변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다음에 다시 연립해서 pq를 p하라고 찾자. 그러고 있진 않겠지? 설마. 자, 여기 2x로 바꾼다. 얼마 해야 돼, 여기? 3 해야 되지? 2x제곱, 3x제곱, 5x제곱, 그죠? 자, 이걸로 나누자. x제곱이 얼마 대입? 1 대입. 그럼 2x에 x 플러스 3 남지? 오케이? 6x에 플러스 2죠? x제곱에 1 대입할 거니까. 나머지에다. 쓰고, 3초. 문제 읽는데 10초 정도 걸리겠다. 지호야, 잘 기억해놔. 지호가 성포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호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설마 A, B를 연락이 차고 그러진 않아. 얘도 정형화 되는 것도 냈죠. 2차로 나눈 나머지 주고 1차로 나눈 나머지 가르쳐주고 2차랑 1차 곱한 형태다. 그러면 나머지 설정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하지 말고 a에 2차씩 곱하고 그때 나눈 나머지 옆에 더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설정하자. 그 다음에는 2 대입하면 나머지 정리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정리 2 대입하면 3입니다. 2 대입하면 3입니다. A는 4분의 1이네요. 천천히 갈까? 3, 3 사라지고 넘어가서 4, 16A. A는 4분의 1. 아래 0 구하세요. 0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4분의 1에 2의 제곱이니까 4. 0 집어넣었으니까 더하기 3. (2차로) 나눈 나머지 주고 1차로 나눈 나머지 주고 2차랑 1차 곱한 형태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 할 때는 2차 식에 미정계수 하나 곱하고 그때 나눈 나머지 1차 더해서 나머지 설정. 나머지를 이렇게 설정해서 연립할 필요가 없다. 저 A는 어떻게 구하나요? 1차로 나눈 나머지 있으니까 나머지 정리 있어. 나머지 정리 있어.
자, 19번 치환하는 것도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내가 보기에는 성포 선생님 완전 무리했어. 분명히 무리했어. 우리가 다푼에서 본 거는 여기 식이라도 똑같았어. 식도 달라. 자, A 치환한다. 예, A 더하기 1이겠죠, 그죠? 이런 거는 그냥 맞춰야 돼, 이제. 이런 정형화돼 있는 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 4 더하기 3, 4 빼기 3이니까 1. 저 A 구간 찾아야 되죠? 예? A에다 더하기 1이에요. 쑥쑥 사라지네. 자, A 구간 찾아야 돼. 치환했으니까 구간. 꼭지점 포함되죠? 마이너스 2. 다행히 양끝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2가 딱 여기 걸쳐. 아싸, 행복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2니까 4냐? 마이너스 4? 뭐야? 마이너스 5냐? 그 다음에 1 그대로 넣으니까 4냐? 마이너스 2인 거 찾으시면 되죠. 얘는 뭐 저희 방학 때 본 교재에서도 있었고 다푼에서도 있었고 다 그런 거예요. 뭐. 이차 함계수 3 2차 함수 y축 y는 fx의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의 y좌표 f0 이참수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1이다. 꼭지점의 x좌표 축이 꼭지점의 x니까 아싸 3의 x-1의 제곱 꼭지점의 y좌표만 모르는데 는 마이너스 2 했더니 중분 가져. 아이고 마이너스 2.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2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방정식은 항상 함수의 교점. 함수 방정식 부등식 재구성. 방정식은 항상 함수의 교점.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y는 마이너스 2,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여기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새끼랑 한 점에서 만난대요. 이게 y는 마이너스 2예요. 꼭지점의 y좌표래.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y는 3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거죠. 바로. 0 집어넣으라고 그랬으니까 1. 축은 꼭지점의 x좌표. x축의 평행한 직선과 2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그놈이 꼭지점의 y좌표. 선생님, 2차 함수 교점 얘기 없는데? 방정식은 함수로 재해석. 방정식은 함수로 재해석. 이거 두 개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연립을 했습니다. y자리에 얘를 쇽 대입한 거예요. 대입법. 그때 얘가 중근을 갖네요. 그럼 교점이 한 개군요. 같은 자리에 점 찍으니까 한 점처럼. 알면 금방이고. 모르면 뭐 헤매다가 틀리는. 자, 21번 삐꾸 새끼들 진짜! 삐꾸 새끼들 왜 자꾸 문제를 잘못 보는 거야? 그치? 왜 16 빼기 10인데 4라고 써, 그치? 이 삐꾸 선생아. 이 삐꾸 선생아 16 빼기 10을 4라고 써놓고 이 삐꾸 학생들. 왜 B를 다른 수로 바꿔봐?
합은, 곱은, 그죠? 곱은 정확히 맞춘 거죠, 얘가. C를 잘못 봤어. 얘네 둘은 제대로 본 거니까 합은 정확히 맞춘 거죠? 됐다, 넘어가자. 이것도 은근히 자주네. 선생님들 왜 이렇게 삐꾸 문제 좋아해? 근데 너네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 있었지? 신기하지? 숫자 치환하는 것도 얘도 미친 듯이. 성풍호 선생님 재밌으신 분이야. 애들 얘 찍겠지, 그지? 애들 얘 찍을 거 아니야. 공부 못한 애들 얘 찍을 거 아니야. 아싸, 올해는 2022년. 이거 2022년도 시험 문제니까, 작년 거니까. 공부 못한 애들 이거 찍을 거 아니야, 그지? 정답은 얘잖아. 2022년인데 답은 2020이야. 아유, 숫자 치환. X 치환하면 되죠, X. 인수분해해서 약분 때리면 날아가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또는 이게 금방 끝나요. 아까 학부모하고 상담하다가 제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갑자기 쉬어서. 부피 잊어버린 학생들 기억하세요. 다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건널비 잊어버린 학생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4 파이 r 제곱이에요. 이거 근데 중1 때 배운 거라 당연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3년 전 거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나는 어제 일도 기억 안 났는데. 당연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니 해야 돼. 중1 때 배운 거 어떻게 아직도 기억해. 그러려니 하고 다시 외우시면 돼. 선생님, 앞으로는 안 쓰지 않나요? 아니야. 미적하는 때 또 나오고. 그림과 같이 외접하는 작은 두구가 반지름의 길이가 6인 큰 구에 내접한다. 작은 두구의 부피합이 240파이, 작은 두구의 건널비의 합을 구해라. 미지수 2개, 식 2개 있으니까 여기 6이라는 조건과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미지수 2개 설정해. 이 새끼가 크니까 큰 R, 얘는 작으니까 작은 R. 일단 큰 R 더하기 작은 R을 6이겠죠, 그죠? 6이겠지? 전체가 12니까 지름 12. 여기도 큰 R, 여기도 작은 R이니까 큰 R 더하기 작은 R은 6. 다음에 부피합 3분의 4 파이의 큰 R 세제곱 3분의 4 파이의 작은 R 세제곱이 240파이. 건널비 합을 구하세요. 4 파이의 큰 R 제곱 4 파이의 작은 R 제곱은 얼마냐? 곱셈공식 변형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탁 아주 짧게 그냥 딱 중요한 것만 물어보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 그치? 느낌이 그렇지.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다. 그런 느낌이 있지. 다 뭔가를 한두 가지 조작을 해야 돼. 문제는 다 아주 중요한, 좋은 문제들만 내고 있는데, 성푸고 선생님이랑 선보고 선생님이랑 친한가 봐. 똑같은 식이지? 아까 그 식하고 똑같은 거야. 선보고에서 낸 식하고 똑같아?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돼요? C제곱이 플러스던 거예요, 여기서는. C제곱 A-B니까 C제곱 마이너스 같아. 인수분해가 10까지 똑같아. 자, 인수분해해서 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A가 B가 아니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이거 둘 다 써줘야 돼. A는 B가 아니라는 조건은 없으니까 여기는 이거 둘 다 써야 되고, 그래서 A가 B인 2등변 삼각형 또는 C가 B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또는이라 이거 둘 다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될 수 있는데 어차피 또는이라 이렇게 표시하면 맞아. 또는이라 어차피 또는은 두 가지 다 돼도 상관없는 거니까. 여기다 또 추가로 A가 B인 B이고 C가 B변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거는 쓸 필요까지는 없어. 윤수랑 2번 아까 했다, 그지? 근거계수로 다 해줬으니까. 선부구식이랑 똑같지? 선부구식이랑 똑같지 않았나?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어디서 봤는데? 똑같은 식을 어디서 봤는데? 세솔고에서 봤던 거? 아, 세솔고에서 봤구나. 아, 세솔고랑 헷갈렸다. 여기는 A가 B가 아니라는 조건 있지? 쏘리. 잠깐, 세솔고랑 헷갈렸어. A, B 아니라는 조건 있어. 그래서 이것만 해야 돼. 오케이? A, B 아니라는 조건 있어, 여기. 그래서 이것만 해야 돼. C가 B변인 직각삼각형. 교과서 입력 상태 좀 보겠습니다. 교과서 문제 다 나눠드렸었죠? 그거 입력 상태 좀 볼게요. 일단 수학 원인가 이거? 세트에서 보기. 욕을 할 때 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점수 단톡방에 보내. 개인톡으로 보내. 자, 수상 보자, 수상 어딨냐, 수상, 미래 N, 지효, 슉. 지효야, 내가 준 거 입력 안 한 거 같은데? 과제, 63문제뿐이 안 줬는데? 화요일 날 줬는데? 야, 내가 양치기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 200문제씩, 300문제씩 과제 내주는데 나는 63문제 일요일까지 5일 시간 줬는데 5일 동안 63문제. 아, 맞아. 기출문제 2개 줬구나, 또. 63문제에다가 한 50문제에서 113문제. 일주일 시간인데. 요야, 얼른. 오늘 중으로 다 해서 입력해라. 그래? 입력해, 빨리.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 다음 시간 나도 수업 없으니까 클리닉실로 가서 질문해, 모르는 거. 그리고, 보자. 천재류! 새소리지, 천재류. 시연이 교과서 수준의 문제 나오면은 거의 90%는 맞추겠군. 오케이. 진료편하고 심화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금방 끝내고, 수경사무 들어가면 되고. 됐고, 시연이는 다 입력했고. 어딨냐. 신사고, 승혁아, 과제 입력 안 돼 있다. 학교에? 내일 학교 가지? 그리고, 너네들 신사고지? 고잔도. 선생님 관심 없습니다, 그따위. 제가 교과서, 손흥민 모의고사 풀고 있는데, 무슨 교과서입니까, 지금.
잠깐만. 수학 고전 어딨냐? 내가 확인하는 거야. 신사고 맞네. 신사고. 너는 내가 종이로는 안 뽑아줬지? 종이로 내가 뽑아줄게. 너 못 왔었으니까. 근데 너 기침 한 일주일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심하려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몸 약하다고 많이 걱정하시던데. 목이 아프면 감기 좀 잘 걸려. 근데 무슨 똥백작으로 그렇게 얇게 입고 다녀? 농담이에요. 윤지야, 내가 기본편은 안 내줄게. 저기 바퀴벌레도 푸는 문제는 우리가 그냥 건너뛰자. 네. 너네 시험 범위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라고 그랬지? 선생님 소리 듣다고. 아싸 화이팅. 근데 공부할 게 줄어들어서 좋긴 한데 문제는 범위가 작아지면 중복 문제 나오면서 이상한 문제 낼 수밖에 없다는 거 알지? 범위가 늘어나면 중요한 것들만 쭉 낼 텐데. 히든크 님이 아이 뭐야 아까